이슈 언박싱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약 2년 만에 선고인데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다만 이제 업무방해만 유죄가 나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였는데 하나는 무죄, 예. 하나는 징역 2년의 실형.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네. 이거네요. 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좀 지적이 됐었던 건데, 말하자면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기소였단 말이죠. 대선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대선 관련돼서는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게 2심 판결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제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은 실은 여전히 1심에서 진술로 좀 드루킹 일당의 진술로 지어진 집들이었는데,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진술을 여전히 믿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설명 자료를 고법에서 좀 내놓은 항소법원에서 내놓은 설명 자료가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닭갈비집에서 촉발됐던 닭갈비 대전으로 위한 타임라인이 어긋났던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제출된 더미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이게 시연을 위해서 킹크랩을,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 킹크랩을 개발한 게 아니라 경공모가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서 킹크랩을 개발해 왔다라고 하는 점들을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거 포렌식을 해가지고 암호를 해제해서 그런 자료들을 항소심 막바지에 좀 제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이게 어떤 의미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역작업 부분은 무죄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어요. 댓글 역작업 부분은 이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량은 1심과 똑같이 2년. 이건 좀 여러모로 양형에 있어서나 좀 대법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툴 만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예.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고 밀접한 관계다. 그렇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무방해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닭갈비. 아마 변호인단들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그 닭갈비가 포장이냐 직접 싸가느냐, 그리고 닭갈비 사장의 법정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닭갈비 사장의 증언이 맞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을 못 본 거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죠. 업무방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법원은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이 아예 이번 재판부의 설명에 현재까지는 판결문을 보진 않았지만 그 고려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닭갈비 부분이 식사를 했냐 안 했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연을 볼 수 있었냐 없었냐를 가르는 좀 중요한 요소라고 여론에서는 봤었는데, 사실 이제 그 서초동 주변에서 나왔던 얘기가 1심 재판부보다는 2심 재판부가 뭔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는 하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좀 완전히 무죄가 나오긴 좀 힘들 것 같다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무렵부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판단을 하고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거짓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건데 지금 재판부가 일부 거짓과 가장이 있다고 해서 진술 모두를 진술 절차를 물어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또 선택적으로 신뢰하는, 선택적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 접속 로그네요. 그때 얘기는 11월 9일 날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킹크랩 아이디 3개 가지고 접속한 기록,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서 그 자체로 시연을 했다거나 또는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로그 테스트였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간대를 봤을 때 이 1심에서 얘기했던 11월 초에 11월 9일 날 김경수 지사가 오니까 그 오는 거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나왔다라고 하는 이 타임라인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4일경, 10월 20일경부터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자기 개발 일정들이 쭉 적시된 더미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따라갔다.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이거 대법에서 많이 다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거 채택해도 되느냐. 예. 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뭐, 김 지사 측은 즉각 상관하겠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합니다만은 뭐 김 지사가 사퇴하지 않을 거고요. 네. 자, 대법원에서 그런데 과연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 무죄, 2심 유죄 했다가 최종 무죄 난 네, 거고. 그랬죠. 여기는 1심, 2심 다 지금 유죄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재명 지사는 벌금형이었었는데 유죄였어도 지금 또 징역형이란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다퉈질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보여요. 아까도 앞에서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식의 증거 채택, 즉 진술, 선택적으로 진술을 선택적으로만 드루킹의 진술 중에서 일부만 신빙하고 일부 거짓임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 채택한 점. 이런 게 이제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란 얘기죠. 자유심증주의. 근데 그게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어서 체증법칙, 즉 증거를 채택하는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다퉈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미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열심히 들여다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닭갈비 대전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자체 개발 일정이 밝혀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심리했느냐,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쪽에서 나온 입장문만 설명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판결문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공모 여부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상의 다툼. 이 정도로 공범으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법리상 다툼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례원칙 위반 부분도 사실은 뭐 양형과 관련해서는 뭐 그 중형이 아니면 그게 상고 이유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죄가 신설된 이후에요. 형법에 신설된 이후에 실형이 나온 게 거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원칙,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2008년도에 다음 네이버 이런 데다가 상위 순위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돌려가지고 160만 회 이상을 클릭을 해서 특정 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끌어올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업무방해. 네. 컴퓨터 등장의 업무방해 2008년도에. 근데 이때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징역 2년. 징역 2년. 네. 더군다나 왜 양형을 징역 2년이나 했느냐라는 걸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업무방해 일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대한 업무방해란 말이죠. 업무방해일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무방해에서 업무방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람의 업무가 방해됐느냐, 네이트나 네이버나 다음이 업무가 방해됐느냐 이것만 판단해가지고 양형을 해야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그걸 왜 거기서 판단해요? 그건 공직선거법에서 판단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긴 한데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이런 극적으로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인 게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1심과 2심이 좀 배치되는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좀 다툴만 하다라고 누구나 판단을 했었는데 김경수 지사는 형량이 다르긴 하지만 1심과 2심이 모두가 유죄가 나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이제 뭐 무죄 취지로 다투긴 해야 되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좀 장담을 못 할 것 저는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괘씸죄 내지는 그 시범 케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실형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범죄, 업무방해 범죄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 즉 실형을 받아야 이게 선거권이 정치적인 시민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금형으로만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다퉈볼 만하다. 이게 완전히 뭐 무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 2년 이건 괘씸죄 내지는 알겠습니다. 좀 보죠. 좀 지켜보고요. 또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난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사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중앙일보하고 연합뉴스인데 중앙일보에서 재판 나오자마자 김경수 재판장 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마음고생 8개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연합뉴스에서는 김경수 2심 재판장 성폭행범의 분노의 판결 화제 또 이런 기사 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재판이 끝나자마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수 언론에서 논란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재판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써주는 이게 과연 글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혹은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그냥 순전한 추측인데요. 혹시 기사를 보통 이렇게 급하게 기사 내려면 이럴 경우, O일 경우, X일 경우 기사 2개씩 준비해 놓고 있지 않나요? 만약 전부 무죄가 나왔다면 어떤 기사가 나왔을까가 더 궁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준비를 했다고까지 보기는 좀 힘든데 그냥 좋게 본다면은 다른 이제 아주 드라이한 기사보다는 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준비된 기사 같아요. 대상포진, 뭐 분노의 판결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얼굴에 대상포진 걸렸는지를 뭐 어떻게 합니까? 당장 판결하는 당일날 그거 보고 알 수 있나?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의 실형 선고가 향후 민주당 대선 주자 구도에는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지금 이낙연, 이재명이 다투고 있는데 친노의 적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그런데 민주당의 최대 지분은 친노 친문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적자 없는 친노 친문의 표를 조금 잠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살아 돌아오면 그쪽으로 좀 쏠릴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뭐 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기사가 또 나왔던데. 예, 이미 나왔대요. 예, 뭐 이재명이 더 불리해졌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김경수 지사가 나올 경우에는 뭐 친노그룹이 뭐 이낙연 대표와 김경수 지사 쪽으로 분화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유리한데 이제 친노그룹이 이제 이낙연 대표 쪽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불리하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낙연 지사와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을 비교하는 거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꽤나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구도가 나온다면 소위 말해서 친노 그룹에서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고 예. 반드시 이낙연 대표 쪽으로 다 쏠린다는 관측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노 친문의 적자다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경남도지사라는 겁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부산, 울산, 경남에 약 40% 가까운 지지를 받아서 소위 호남 플러스 수도권 플러스 부산, 울산, 경남의 일정한 지지가 하나의 필승 카드처럼 DJ 때는 뭐 충청을 함께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김경수 지사 아무리 누군가 친노 적자가 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 만만치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압도적 득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다 더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해졌다 이런 거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뭐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예, 하니까 그럼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운영위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뭐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예. 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하다. 대통령이 결단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박대출 의원과 같은 이야기는 뭐 홍준표 의원도 했고 이게 국민이 너무 피로감에 쌓여 있다. 근데 어쨌든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대통령 임명한 사람 아니냐. 예. 그럼 언제까지 이런 피로감을 국민이 느껴야 되느냐. 인사권자가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뭐 예. 여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됐으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게다가 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월성 1호기를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낙연 대표부터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데 발끈할 이건-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것이고 장기적인 플랜이었는데 네. 정책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그 조국 전 장관 때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무수석 조국 전 장관이 정무수석 할 때는 정무수석의 권한의 범위를 검찰이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예. 유재수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서 뭐 어디 그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압수수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희봉 가스안전공사 사장 자택 압수한 거예요. 예. 그 월성 1호기 됐을 때 당시에 청와대 그 에너지 관련 담당 예. 비서관이었거든요.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하명으로 이 월성 1호기 관련된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 자료를 삭제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원에서는 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일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원 자료를 받아서 보면 되는데 예, 그렇죠. 이걸 여러 군데 압수수색한 것은 역시 정치하려고 한다. 네. 뭐 예를 들면 지난번 정권 때 그러면 4대강 비리, 자원 비리, 방산 비리 여기에 대해 수사를 했냐? 이건 안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 정부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감사원이 자꾸만 정책 감사하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 사실 감사원 감사는 국회에서 또 감사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건 국회가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감사원한테 그냥 재무감사나 이런 게 아니라 정책감사를 맡겼다. 이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검찰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책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한다. 예. 거기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를 찾아내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도대체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을 딱 찍어서 압수수색했냐? 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자, 이 문제라고 봅니다. 월성 1호기 압수수색과 전면 수사는 굉장히 시끄러질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시끄러질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카드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라도 윤석열은 내보내야 된다. 이런 압박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예,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김경수 지사 항소심 판결보다 이 압수수색 나간 게 조금 더 놀랍게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건 고발할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대한 논쟁은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 정책적 판단에까지 이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경악할 만한 그런 하는 반응이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정무수석의 권한의 범위, 대통령의 공약 다 검찰한테 검사받아야 됩니까? 그럼 검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예. 그 추 장관 윤 총장이 갈등 얘기하면서 일러 넘어왔습니다만 네네. 정세균 총리가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답을 했어요. 두 사람 갈등이 계속되면 역할을 하겠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세균 총리가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큰 힘이 있을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임명권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할 수는 또 그 권한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건의할 수 있죠. 건의할 네. 수 있고 사실 국무총리가 네. 헌법상 그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통할이라는 그 정말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이 이게 법전에는 있는데 통할이라는 게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무적인 역할이나 국무조정실이 또 총리실 산하에 있잖아요. 그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갈등이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총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에 가까운 것인데 이 부분을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무적인 역할 이상의 실제로 권한을 활용하여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명령을 내린다는 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임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예. 지키라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본인은 대통령이 나한테 말을 했다를 등에 업고 지금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총리가 중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해서 말이 먹히는 상황일지가 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또 다시 역공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84억 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것도 감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이게 영수증이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데나 쌈짓돈을 쓸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이 봉투를 준 현장이 찍혀가지고 또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 여당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자기 친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에게만 봉투를 쥐어주면서 수사를 하라고 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안 준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이성윤 라인은 안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찰에 들어가면. 일단 특수활동비라는 게 예. 이미 전 정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죠. 예. 근데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84억 원이나 내려갔다는 사실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를 잘 받지를 못해가지고 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예. 부분을 파악해보겠다는 건데 특활비가 이렇게 많다. 이게 많이 개혁이 된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때는 특활비 갖다 썼다가 이렇게 예. 그 감옥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특활비 생활비로 갖다 줬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활비 관련해서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께서 특활비를 공개를 했죠 국회. 예. 예, 교섭단체 대표에게 오는 특활비를 공개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봉투에 담아가지고 쇼핑 봉투에 담아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없이 그냥 쓰라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 대선 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보다 언제적 특활비 아직까지 남아있나 특활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보다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중앙지검은 안 내려보내고 예. 다른 데만 내려보내고 그래서 수사에 고충을 겪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내가 알아보니까 아니다. 특활비는 다 내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안 내려줬다라고 자기들이 밝혔다.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또 시끄러워지는 만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보 공개에서 대검은 안 내려줬다고 얘기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